안테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환 씨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가수의 정체성을 뭔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앨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싱글 단위로 하자니 뭔가 너무 제한적이고 조금 더 큰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규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챌린지로 언젠가 진짜 원테이크로 불러도 괜찮은 정도의 가수가 되고 싶다. 자, 오늘 제가 또 밖에 나왔습니다. 또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가을 하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귀인을 만나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제가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제가 온 이곳은 바로 어디냐면, 짜잔, 일단 안테나 입구를 들어보면 바로 엘베 앞에 이렇게 안테나의 아티스트 관련된 뮤직비디오, 그 회사 아티스트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2층으로 걸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분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승환, 반가워요 우리 승환. 사실 제대로 뵙는 게 오늘 거의 처음이었어요. 맞아, 우리 방송에서 투샷으로 잡힌 안녕하세요.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TV 시청자분들 오늘 정승환 씨를 만나러 함께 와봤습니다.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승환입니다. 아니 근데 안테나 제가 투어를 할 게 없는 게, 다 보셨잖아요, 사실. 여기가 높은 건물이 아니어서 사실 뭐 여기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기 지금 2층인데 2층 사실 뭐 그냥 직원들 계시는 직원분들만 계시는 곳이고, 사무실이고 그냥 굉장히 삭막합니다. 진짜 삭막하네요.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할 줄 몰랐어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저희는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볼까요? 메일을 보내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팀. 루시드 폴 또 앨범 또 나오죠. 루시드 폴. 네. 일을 많이 해요, 진짜. 5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네요. 역시 정말 나는 정말 또 정승환 정규 사랑이라 불린 쇼케이스. 예. 팬 음감의 좌석 배치도 지금. 네. 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의 포토카드. 네. 이거 뭐예요, 근데? 처음 보는 거예요? 인간 티켓이. 티켓이구나. 저 안테나의 특징이죠. 이렇게 가내 수공업으로 이거 손으로 쓰네요. 하나하나 다 이제 손수 만듭니다. 손수 제작. 와, 이게 사내 수공업. 요즘 시대에 이렇게 수제 제작이 쉽지 않은데,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안테나의 어떤 감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제 앨범 이제 작업을. 이거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저게 어디 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이번에 완전 발라드, 약간 좀 클래시컬한 발라드 앨범이라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기도 비슷하게 나오죠. 네. 발라드 앨범이 이제 안테나에서. 지금 급하게 귀한 EP 관련된 거를 굳이 갑자기 띄우신 것 같죠? 분명히 그냥 바탕화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런 우리 안테나 직원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고 활동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분 누구시죠? 이분 급하게 지금 둘러맨 것 같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안테나 투어를 좀 마쳐봤는데, 안테나 들어온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올해 이제 딱 10년 됐어요. 제가 2015년도 4월인가 그때 이제 10년 왔으니까 이제 11년 돼가죠. 그때 K-팝 스타 끝난 직후에 바로 들어온 거니까. 10년이 됐구나. 어땠어요? 예전 회사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딱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도 이제 처음이잖아요. 회사라는 곳이 처음이고 뭐 어디서 들은 바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방치형? 네, 약간 그냥 뭐 몇 시까지 회사 와서 연습해. 그러다가 사실 어떤 날은 그냥 안 가봤어요. 모르더라고요. 말 없이? 네.
그리고 숙소에서도 이제 당시에 샘김이라는 친구랑 아, 샘김. 매니저 형이랑 같이 살았는데 저는 이제 뭐 회사 소속이면 어디 뭐 나가는 거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 건가? 많이 제약이 있으려나 했는데 형 저 앞에 편의점 좀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말하고 가냐는 거예요. 그렇지. 첫 연습생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안티나에? 근데 뭐 샘김 씨 있었고 진화, 권진아 씨, 진화. 저 있었고 이진아 누나는 사실 이미 좀 완성된 그런 뮤지션이었어가지고 사실 보통 셋이서 매일 모여서 어제 막 이런 음악 들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음악 공유하고 물론 뭐 레슨 같은 것도 받고 했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스템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어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더 자유롭게 자기만의 음악들을 막 만들고 찾아 나가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미국 같은 느낌인데? 대형 기획사는 어쨌든 체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댄스, 보컬, 외국어, 카메라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타다다닥 짜여져 있다면 여기는 없었어요 그런 게. 자유롭게 너의 앞으로의 미래를 네가 여기서 연습을 해봐, 그려봐. 약간 거창하게 포장하면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필요한 지원들은 다 해줬던 것 같아요. 보컬 레슨부터 해서 뭐 곡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 이제 미디 같은 것들도 이제 가르쳐 주고 예전에 희열형 대표님께서 이제 화성학 레슨 같은 것도 해주신 적도 있고 우와. 하여튼 뭔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좋다. 되게 진짜 완전 미국식이다. 나머지는 근데 너네가 알아서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은 너네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야 돼.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맞아요. 월말 평가 이런 개념은 없고 어떤 곡들 썼니? 요즘에 뭐 어떤 노래 듣니? 뭐 어떻게 하니? 해서 이제 회사에서 판단하기에 얘 이거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면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회사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안테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히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오, 체계적으로. 네. 시간별로 그리고 평가도 월 단위로 막 하고 댄스도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좀 큰 회사로 미래에는 진짜 나중에 4대 연예 기획사에 야망이 정말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안테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당하고 있는 동성만 씨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안테나의 사규가 있어요. 사규요? 예. 이거 진짜인지 한번 왜냐면 10년 예. 동안 계셨으니까. 자, 첫 번째. 네. 한 달에 한 번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뭐 하자라고 추진을 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있지만 있구나. 정말 시작하자마자 정말 힘없이 시들어버린 어떤 혹시 휴대폰 있어요? 네. 안테나는 단체 채팅방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어디 갔지 안테나 톡방이? 안테나 이게 너무 톡방이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얘기를 안 해서 네. 이게 있다. 찾아야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10월 6일이 마지막 톡이네요. 이 정도 훌륭하죠. 네. 이때 추석에 그때 맞습니다. 막 이렇게 뭐 고기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뭐 와인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10월 마지막도 사랑할게. 그럴까요? 네, 저는 그냥 안테나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시죠. 하트. 네. 이게 사규를 정해놓고 하지도 않았다가 하지도 않죠. 네, 저희가 이거를 이뤘습니다. 뭐라고 답장이 올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근데 답장이 안 올 것 같아요. 그쵸, 이거 그냥 아마 숫자만 줄어들고 뭐지 미쳤나? 뭐 이러지.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두 번째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의 메시지를 보고 읽씹하지 않는다가 있거든요. 일상인데요, 그냥. 저희가 지금 보냈잖아요. 네. 10분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 안테나 채팅방에서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저는 이 소속감과 이 집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사소한 일상들이 여기에 참 많이 공유했어요. 뭐 재밌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뭐 또는 음악. 하지만 그 누구도 답장을 해주지 않아서 1, 2년 전부터 이제 그 상처가 쌓여서 내가 여기서 먼저 말을 건네지는 않으리.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상처를 받았군요. 그렇죠. 정말 실망이 큽니다. 오늘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자, 이어가 보죠. 네. 서로의 패션, 특히 페퍼톤스의 패션을 보고 놀라워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잘은 몰라서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페퍼톤스 형들의 이제 패션이 제가 안테나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형들을 그래도 조금 오래 봤던 입장에서
옷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예전 데뷔 뭐 신인 때 형들의 모습을 보면은 미지 시절. 옷도 옷이지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그런가요?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가 하면 이게 어쨌든 간에 과거 사진을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되니까 모자이크로 얼굴만 좀 가려서 머리랑 의상만 딱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웃어준다. 들어주기라도 했으면 예, 좋겠죠. 들어주기라도 하고 뭐 웃어주는 건 바라지도 않죠. 저는. 예. 참 상처가 많은가 봐요. 10년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억도 많지만 상처도 참 많습니다. 진짜 우리 안테나의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책임지는 정승환 군이 네. 많이 속상한 상태입니다. 네. 다 비슷한 맥락인데 다섯 번째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음악, 좋은 웃음을 준다. 뭐 이런. 이거는 근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쵸, 그게 뭐 가수잖아요. 예. 뭐 좋은 음악 당연히 들려줘야죠. 나쁜 음악 들려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안테나에 바라는 점 있나요? 안테나에게 바라는 점. 그냥 뭐 안테나라는 회사에 뭔가를 바란다기보다도 저희 그 단톡방에서 일십하지 않았으면. 예, 심하지 않고 제가 뭔가 이렇게 보냈을 때 좀 리액션도 좀 더 해주시고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았는지 볼까요? 예, 저희가 보낸 지 한 10분쯤 됐는데. 걱정이 안 왔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하. 그러네요. 재평 형이 그래도 정말 착하세요. 그냥 I love you라는 그 이모티콘 하나 딱 보냈습니다. 여기 I love you 써있는 이모티콘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이것도 충분히 좋아. 이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지금 봐봐요. 두 명이 보냈고 한 분이 답장을 하셨고 한 분은 일십을 한 하셨네요. 분이 일십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이미 한 명이 지금 누적이 됐고 좀 이거는 좀 계속 토크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네. 근데 재평 형이 가장 먼저 반응해 주시고. 병현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자, 그래 이제는 뭐 음악 토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7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온다 들었어요. 네. 7년, 사실 말이 7년이지 거의 8년이에요. 2018년도 2월이었나 3월에 제가 첫 정규 앨범이 나왔었는데 타이틀곡은 비가 온다라는 곡이었고 그 앨범에 이제 눈사람이 실려 있었고 그랬었죠. 그 이후로는 뭐 저 앨범을 안 낸 건 아니고 미니 앨범. 네네네. 그 이후로는 미니 앨범이 2개 나왔고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다 디지털 싱글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 같은 때에 정규 앨범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효율을 따지고 뭔가 작전을 막 세워가면서 접근한 프로젝트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그냥 저와 팬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어떤 가수가 그 가수의 정체성을 뭔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앨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싱글 단위로 하자니 뭔가 너무 제한적이고 조금 더 큰 폭의 그림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규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정규라서 팬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팬분들은 그래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월 30일에 10월 30. 네. 나오고 앨범 타이틀이 앨범 제목은 사랑이라 불린. 네. 이거 누가 정했어요? 앨범 제목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곡 작업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서 이 곡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야겠다 하고 이제 곡들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결국엔 다 사랑이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사랑이라 불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좀 들어봤는데 다 발라드인데 이번에? 네, 거의 다 발라드예요. 네. 그럼 진짜 칼을 갈고 준비한 발라드 앨범이구나. 네.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이제 제가 데뷔 앨범 때도 그렇고 첫 정규 앨범 때도 사실 저는 거의 가창만 했어요. 회사에 계신 분들이 뭔가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저는 거기에 만들어진 노래를 최종적으로 부르는 그 역할만 좀 해왔었다면 이제 사실 회사에서도 제가 스스로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뮤지션이 되었으면 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지원을 해주셨었고 그렇게 좀 시간이 쌓여서 이제 두 번째 정규를 만들 때는 사실 거의 제가 정말 발로 뛰어다녔거든요. 권순관 형이나
이번 앨범 같이 타이틀곡 써준 강지원 씨나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권순간 형님은 이제 발라드 괴물. 정말 예. 저도 저번 앨범에 처음으로 권순간 맞아요. 발라드 한번 넣었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 약간 라이브 할 때 되게 행복해지는 노래인 것 같아. 되게 희한하게 저는 그 권순간이라는 뮤지션을 너무 개인적으로도 너무 사랑하지만 저랑 이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진심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멜로디와 이런 편곡들을 만들어줘서 그렇게 항상 하게 좀 됩니다. 근데 더블 타이틀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원래 그 타이틀곡이 하나였었어요. 그 박주현 작가님, 작사가님께서 써주신 가사의 노래가 앞머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앨범 작업 후반부에 이제 트랙 수가 조금 모자라서 어떻게 할까 막 제가 만들어놨던 곡들도 찾아보고 구름이라는 뮤지션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죠. 시간이 없다. 근데 지금 곡이 좀 모자라다. 그래서 그럼 빨리 뭐 여러 개 보내줄게 해서 여러 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딱 그 행복은 어려워라는 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이 너무 좋아서 꽂혔구나. 네, 제가 택시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딱 들으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아하. 그러니까 꼭 이번 앨범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노래는 꼭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기존의 다른 앨범 트랙들과 조금 튀는 것 같아서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제가 또 불러도 보고 하니까 녹음된 걸 또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앨범에 넣네만에 했던 곡이 타이틀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온 10곡짜리 꽉 찬 네, 정규 앨범이 완성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들어봤는데 전 앨범 전체 나는데 3번 트랙 좋더라고. 권순간. 그런 사랑,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랑. 그런 사람.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진짜 녹음이 제가 기억하는 최근 몇 년간의 녹음 중에 가장 녹음이 잘 됐어요. 보컬 녹음이. 곡 자체도 좋았고 갑자기 딱 이 노래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딱 카톡 메신저로 딱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이 노래는 너밖에 부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녹음할 때도 진짜 거의 울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진심을 잘 담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첫 번째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게 뮤직비디오 중에 그렇게 술 마시면서 네, 이바보야 이바보야 뮤직비디오가 네,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군요. 사실은 이제 정승환 군이 이제 그 이바보야라는 앨범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네네네. 또 시청자분들 실제로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찍는 뮤직비디오다 보니 감정이 좀 아무래도 안 실려서 정말 제대로 마시고 맞아요. 그 당시에 제가 연기를 못하니까 나 그 사연도 너무 좋았는데 그거 많이 얘기했죠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얘기했고 이 이야기가 새롭게 언급될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영상이 다시금 누군가 찾아보는 게 다 멈춰버린 거야 다 미안해 그때 무슨 닭갈비집에서 찍었거든요. 건대에. 네. 사실은 그 닭갈비 왜 이렇게 큰 이 저기에 그치.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연기가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에 물만 들어 있었거든요. 그냥 깡소주를 마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4병인가를 혼자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다.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어요 중간에. 네, 끊길만 하죠. 그래서 내가 분명히 뮤비 촬영 중이었는데 눈 뜨니까 제가 침대에 메이크업 한 채로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편하긴 하겠다. 근데 뮤비 찍은데 오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데 끝났네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근데 그게 진정한 메소드 연기를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그쵸, 뭐 굳이 말하자면 연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진짜였던 거죠. 그 뮤직비디오 딱 한 번 봤거든요.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완성본이 나오고 딱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못 봤어요. 그걸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보고 뭐지? 막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억에 없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어른들이 이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하진 않아요 원래.
그 정도로 안 하는 난 너무 신기했죠. 모두가 진심이었죠. 사실 데뷔 앨범이 왔고. 그러니까 안테나의 어쨌든 그런 과감한 선택 덕분에 나는 그거 되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해. 이번 뮤비는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아, 이번 뮤비는 사실 뭐 그런 건 없고 그 두 개를 다 찍었어요. 두 개 찍는 게 힘들었겠다. 네,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옥 선생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상대방의 이제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가사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 어떤 연인의 이야기 같아서 소년 커플이 있고요, 아역 배우들이 있고 청년 커플이 있고 이제 노년 커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연기를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연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뮤직비디오 볼 맛 나겠다. 네, 진짜. 막 동시에 이바보야 때 저를 막 생각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저렇게 했었을까. 그 다른 뮤직비디오는 거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는데 뭔가 드라마타이즈가 아니라 약간 무드 필름처럼 제가 막 한껏 멋있는 척하고 막 그 뭐라 그러지 치명적인 척. 그런 걸 찍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뭐 사실 제 기준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지. 보통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그냥 혼자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대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이제 좀 어느 정도는 거부할 수 있는 연차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잘했네. 회사에서 이제 거부를 못 하시더라고요. 잘해요. 나 이제 섹시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가야 돼요. 왜냐면 팬분들이 항상 왜 우리 승환이한테 이런 걸 시켰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정수아 씨가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잘 나와야 될 텐데. 며칠 전에 찍었거든요. 그래? 아직 저도 못 봤구나. 저도 아직 몰라요. 그게 아예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뮤직비디오 없이 가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저만 개인 소장용으로. 네. 행복은 어려 내가 듣지 않은 네 말만 언제 왔어요? 그 와중에 우리 그거 보자. 새별 누나가 갑자기 왔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까 깜짝 만났던 승환이랑 규현이 너무 반가웠어요. 화이팅 팅. 이렇게 정말 따뜻한 사람들만 답장을 보냅니다. 급하게 지금 대표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촬영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따뜻한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기 들었는데 녹음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면서요? 맞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그냥 한 기본 8시간인 것 같아요. 8시간? 네. 그게 저도 힘들어서 좀 녹음 시간을 줄이려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게 예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사실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심지어는 막 처음에 불렀던 게 결국에 좋아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끝나면은 이게 평생 이걸로 남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완성도 높은 앨범이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막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건 있어요. 튠이라는 작업을 결국에 거쳐야 되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나는 약간 스스로 정말 가수가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서 좀 현타가 올 때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한 글자씩 찍어서 막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는 그냥 개인적인 챌린지로 언젠가 진짜 원테이크로 불러도 괜찮은 정도의 가수가 되고 싶다. 왜냐면 예전에 선배님들 한참 선배님들은 튠도 없고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펀칭도 없던 시절에 또 그냥 노래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뭔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챌린지로 많이 갖고 있어요. 좋다. 그러면 그 앨범은 원테이크 앨범인 거네. 뭐 앨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곡만이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원테이크라는 앨범명으로 하나 내요. 원테이크로요? 원테이크로 네. 노튠, 노튠. 노펀치, 예열만 잔뜩 해서 예열을 한 3시간 하고. 꿈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감동이지 사실. 진짜.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가수들은 콘서트에서 원테이크로 하고 그쵸, 있으니까. 이번 앨범에 원테이크로 한 게 나와요. 하나. 있어요? 마지막 트랙이. 근데 뭐 사실 원테이크라고 하기에는 애초에 레코딩이라고 하기에 어려운 제가 그냥 지금 이 휴대폰 음성 녹음으로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곡을 쓰는 과정에서 녹음했던 거를 그거를 그냥 마지막 트랙에 넣었어요. 아니 그걸 그냥 넣었다고요? 그거를 그냥 마지막 트랙으로 넣었어요. 여기까지라는 곡인데 그러니까 데모 버전을 그냥 그대로. 아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좋지 그런 게. 2020년 4월 며칠 막 이게 있더라고요. 제 그 음성 녹음 파일에 그 파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올린 그냥 거구나. 이제 조금 이제 믹싱은 조금 하고 이제 올렸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래서 되게 그게 음질이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튀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맞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메들리로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약간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말하자면 원테이크인 거죠. 또 공연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 12월 5, 6, 7. 5, 6, 7. 네. 그리고 그게 지나면 제가 12, 13, 14. 19, 20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네. 제가 더 잘하면 19, 21잖아. 네. 5, 6, 7, 19, 20, 19, 20, 21. 21. 아 이렇게 해서 안테나가 지금 굉장히 바빠요. 지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네. 콘서트명이 뭐죠? 그래서? 콘서트는 이제 안녕 겨울이라고. 안녕 겨울. 네, 이제 항상 제가 연말에 하는 공연의 이름이고 이제 부제로 이제 이번에 사랑이라 불린이 이제 부제로 따라 붙죠. 계속 안녕 겨울. 네. 사랑이라 불린. 음. 근데 이번 어디서요? 그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합니다.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거기 엄청 채우기 쉽지 않을 텐데. 채우기 쉽지 않아요. 워낙 크니까 거기가. 그리고 저도 이제 3년 만에 하는 콘서트여서 아니 근데 뭐 이번에 그러면 콘서트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하고 있죠. 네. 중? 합주는 이제 곧 들어가고, 셀리스트 같은 거 오늘 이제 또 회의가 한 번 더 있어요. 뭐 좀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좀 잡는 회의가 있어서. 내 콘서트는 이래서 꼭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제가 공연에서 가장 저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다도 정말 많이 떨고 너스레 정말 많이 떨고 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봤던 저의 모습만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지. 내가 네. 그 진중하고 되게 이게 감성적인 발라드만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재주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엄청 까불고 보여주는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예전에 막 스케치북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왔죠. 진짜 뭘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노래도 안 부르고 춤만 추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아예 주시질 않으셨어요. 아예 진짜? 무대 올라갔는데 마이크가 없이 정말 인이어만 끼고 BTS의 DNA를 추고 내려왔어요. 야, 거의 그런 적도 있었고. 전문 댄서네요, 그 정도면. 저 사실 안테나에서 가장 댄스로는 제가 아직 선배님 계셔서 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네. 가장 실력자라고 볼 수 있죠. 잠깐만, 근데 이유리 선배님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둘이 뭘 실력자라 얘기하고 뭐가 이제 있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서 선배님들 들어오시면서 미주도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쵸. 근데 저는 약간 현대무용 쪽이라서 좀 달라요. 전공 현대무용이에요? 제 춤은 약간 그쪽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추구하는 결이 방향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음악적으로도 뭔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말해도 이건 안 나갈 것 같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보여드리는 공연을 합니다. 근데 나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발라드 위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보기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즐거움도 드리고 중간 토크할 때 또 한 번 리프레시 한번 시켜드리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약간 우스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 뒤에 우리의 노래 부르는 모습까지 우습진 않으니까 맞아요. 난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군대에서 그 군악대를 나왔는데 진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일과가 노래 연습이니까. 근데 성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지냈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약간 좀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약간 제 마음속에 좀 그게 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그 2년간 연습으로 쌓인 이 성악 베이스의 발성의 도움도 조금 받은 약간 무협으로 치면 폐관 수련을 하다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야 이거 이렇게 이번 말하면 또 진짜 제대로 아니지 잘했는데. 왜냐면 이래야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가자 초철정 인류 고수의 라이브
그럼 성악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이번 공연에도 뭐 내신 도르마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와, 이거 궁금해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성환 씨 콘서트에서는 이런 현대무용과 뭐 그런 너스레가 함께하는 그런 입담 그리고 그 외에 댄스 뭐 여러 가지 네. 뭐 잔망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잘. 아, 난 너무 보고 싶은데 네. 내가 그때 또 해외에 있어요. 정말 지구를 그냥 이거 어떻게 못 보나? 이거 안테나 찍으면 그거 좀 나중에 몰래 받아서 못 보나? 항상 잘 찍어주더라고요. 네,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뭐 올리고 그럴 거니까. 저는 뭐 이제 형님 못 오시지만 저는 갈 거예요. 에이. 그래요? 부담되는데? 저는 갈 겁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연말 공연 우리 안테나 또 원투펀치 네. 안테나 원투펀치가 뭐예요? 이게 뭐야? 우리 원투펀치. 아, 우리가 안테나 원투펀치. 자, 안테나의 원투펀치 우리 정승환 우리 규현 네 우리 겨울을 여러분들의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한번 장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뷰티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의 앨범과 또 공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그 재밌는 컨텐츠로 또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 끊기는 컨텐츠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맛있는 안주에다가 이렇게 네, 해서 네. 저 좋습니다. 저도 시경이 형한테 좀 단련된 게 있어서. 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훌륭한데? 그럼 같이 한번 잘못돼 보는 걸로 좋습니다. 아, 사랑해라 불림 화이팅! 화이팅!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